이거 진짜 합방의 대가. 네. 이게 그 합방이 또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합방은 뭡니까? 네, 그 합동 방송이라는 거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혼자 진행하는 그 BJ가 2명 혹은 3명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신입 여성 BJ, 그러니까 BJ를 한 지 얼마 안 된 여성 BJ가 이미 자리를 잡은 유명 BJ, 남성 BJ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 고소장 내용을 보면 남성 BJ가 지난 1일에 합방을 같이 한 뒤에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여성 BJ는 방송을 막 시작한 신인 BJ고 이 남성 BJ는 뭐 연간 수익만 뭐 억대를 올리는 유명 BJ라고 하는데, 자, 교수님, 이게 약간 연예계 비리 같은 거 보면은 뭐 무슨 사람들이 야, 너 크려면 뭐 나한테 잘 보여야 돼 하면서 뭐 이런 성적인 착취를 하는 그런 거랑 딱 그 모델이잖아요, 이게.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지금 초보 여성 BJ가 어떻게든 영업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유명 BJ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를 이용한 그런 이제 소위 합방. 제가 합방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까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합방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예. 근데 아마도 제가 혼동할 정도의 그 용어가 사실은 그 어휘 안에는 내재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합동 방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아마도 그 지금 유명 BJ라는 사람은 합방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암묵적인 어떤 의미까지를 수용한다고 뭐 이제 짐작을 했던 것 같고, 이 초보 BJ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 예. 같아요. 같이 방송하자로 네, 얘기했겠죠. 그냥 선의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구속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 남성 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을까요? 일단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지금 경찰의 자세한 내용을 요즘에 이제 피의 사실로 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의 사실을 놓고 보면 준강간하고 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준강간은 약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경찰이 조사해 본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되게 이런 유형의 일들이 제가 그냥 기억하기에 몇 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합방 후에 또는 합방 조건으로 무엇인가 별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그와 별개로 이들 BJ들 간의 어떤 권력 관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이 이 인터넷 방송계에 진입을 한 경우에는 이른바 메이저 BJ, 예. 유명한 그런 아주 많은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명 BJ랑 같이 방송을 하면, 즉 합방을 하면 이제 홍보가 되니까 시청자 수가 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 급격히 는다. 그러면 시청자 수가 곧 이른바 뭐 별풍선 등으로 상징되는 이런 수입으로 직결되거든요. 결국 BJ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유명한 BJ와 함께 방송하면서 얼굴을 내비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기 때문에 뭐 방송으로 치면 이제 광고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BJ들 간의 어떤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유명한 BJ와 신인 BJ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이 친구 채널 가서 구독 뭐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예. 그렇죠. 선의로 뭐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대가가 전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양측의 의사가 달랐고 양측의 상황 파악이 달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지난 2월에 저희가 이거 소개해드렸어요. 그때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 남성 BJ였습니다. 근데 이 방송은 주식 투자, 정확하게는 해외 선물 거래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 BJ였는데, 빚이 뭐 대부업체 한 1억 원 넘게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뭐 생활비라든가 사무실 비용 이런 걸로 한 매달 1,500만 가량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잘 한다랍시고 생각하는 게 여직원을 고용해서 그 여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힌 상태로 방송을 하게 만든 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예. 근데 당연히 여직원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거,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화를 내서 이 여성을 뭐 이렇게 흉기로 위협을 하고 구금 상태, 감금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받아내고 나서는요. 심지어 돈을 받고도 풀어주지 않고 여성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나중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뭐 이 살해한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었잖아요. 뭐 결국에는 이제 여성에게 어떤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은 노출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당초에 목적은 이 여직원을 고용했던 목적은 결국은 노출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제 이 여성을 데리고 온 건데 자신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거기에 앙심을 품고 결국 이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살인 사건이 사실 벌어졌는데 예. 문제는 정말 지금 이 BJ로 인한 이런 이제 그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주제는 뭐 다양한 게임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거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주제를 하지만 결국은 그 본질이 뭐냐 결국은 성을 파는 겁니다. 이거는 성을 도구화해서 근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우리가 과연 인용을 해서 그냥 이런 방송이 지속되도록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느냐 뭐 기껏해야 한 것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정도만 지금 제재를 하는 거지 성인들이 이런 방송에 지속적으로 하루 24시간 노출이 돼도 지금 현행법상은 뭐 다 동의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뭐 상황에서 눈 감은 상황에서 지금 범죄는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일단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뭐 무의에 그쳤죠. 자수를 했습니다. 자, 1심, 2심 계속 이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어요. 네, 1심에서는 징역 35년형이 나왔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20년간 이제 부착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는데 당시 그 처음부터 돈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게다가 4건의 실형 전과가 있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이 또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요 형량이 조금 이제 내려갔습니다. 징역 30년형이 선고됐고요.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5년 줄어서 15년이 됐는데 범행 후에 시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또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1심에 비해서 형량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대법까지 갔죠? 대법원에 갔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뭐 아주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라든가 또 어떤 정황 같은 것들 그리고 양형할 때 이제 결국 참작하는 것들도 항소심에 자세하게 적거든요. 대법원은 그런 판단이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30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는 교수님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사람이 30년 형량이 무겁다고 해서 이제 항소를 해서 그게 2심 또 3심까지 가서 이제 30년이 그러니까 30년 2심에서 30년 받은 것도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항고를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30년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도 30년 형량이 무겁다고 그러니까 상고를 하는 게 전 이해도 되는 것이 그 김태현 같은 경우만 해도 1심 어제 무기징역 그거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게 어제 속보로 나왔는데 자, 이게 저는 교수님 저는 이게 이 9시간 넘게 이 피해자를 밧줄로 묶어놓고 계속 협박을 하다가 이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투약한 뒤에 목 졸라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우발적으로 툭 이렇게 살해하는 거랑 다르게 살인을 예고해놓고 9시간 동안 상대방을 막 공포에 계속 떨게 하다가 살해하는 거 이건 또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잔혹행위잖아요. 잔혹행위에 대하여 어떤 부가적인 뭐 형량을 가중하는 것 이상 죄명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유목의 범죄로 그야말로 아주 엄벌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 35년이 30년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살인 사건에서 30년 나오는 거는 꽤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선고를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뭐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할 때 형량을 일부 뭐 줄여주는 거, 이거는 뭐 감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자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아마 재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형량만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사람이 실형 전과가 4번이나 있어요. 교도소를 4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출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소위 여성들을 유인해다가 이런 종류의 개인 방송을 해도 되는지가 일단 잘 이해가 안 돼요. 출소한 이후에 이런 종류의 위험이 있는 그전에 성범죄 전력이나 또는 지금 실형 전과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에게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예컨대 지금 어떤 플랫폼이겠죠. 뭐 어떤 플랫폼 유명한 이제 그런 법방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을 주로 하는, 만약에 그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런 방송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뭐 여성들을 유인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가. 예컨대 플랫폼은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지금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물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는 궁금증이 들고요. 외국은 최근에 이런 종류의 불법적인 이제 영업을 하는 방송들을 그대로 탑재하게 내버려 두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예. 새로운 입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